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 첫 단원으로서 수학 하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점검을 하고 확률과 통계 본 단원인 순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칠판 선생님이 판서를 해놨는데요. 자, 경우의 수라는 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잘 이해하고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 그 첫 번째로서는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하죠.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건데, 그 시행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는 그래, 그런 행동들은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근데 그 결과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주사위를 던지면 뭐 1이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그건 정말 우연히 나오는 거지. 뭐 내가 절묘하게 던져서 4를 나오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우리는 이미 그 가능한 모든 결과를 알고 있다고. 주사를 던지면 1부터 6까지 눈 중에 하나가 나오겠구나. 그런 가능한 모든 결과를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행하는 실험, 관찰, 조사 등을 우리는 수학에서 시행이라고 부른다. 시행, 뭔가를 시행한다. 주사위를 뭐 100회 던지는 시행 이렇게 하잖아. 돈을 던지는, 동전을 던지는 시행, 뭐 이런 시행들의 그 모든 결과를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표본 공간. 자, 이건 어차피 확률 가면 배우는 거니까 미리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주사위를 1회 던졌다 그러면 시행의 모든 결과는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집합과 대응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공부하기가 수월할 거야. 자, 표본 공간은 시행의 모든 결과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표본 공간은 1부터 6의 이 6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우리가 그럼 이제 주로 쓰는 이 사건이라는 거, 이 사건이라는 게 중요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다 사건이라고 부르겠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사위를 던지면 6개 사건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니까 우리가 집합에서 배웠죠. 원소의 개수가 6개인 부분 집합은 2의 6제곱, 즉 64개나 된다고. 주사위를 던지면 64개 중에 하나의 사건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써볼까 몇 개만. 첫 번째 공집합에 해당되는 것도 있겠죠. 자, 공집합에 해당되는 거를 확률에서는 공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공사건.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 하나인 부분 집합부터 해서 마지막에 자기 자신까지 이렇게 다 나오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이런 사건, 그러니까 이걸 이름을 붙이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의 눈이 나올 사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 전체 사건이다. 그래서 줄여서 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렇잖아. 공사건이 나올 확률은 0이겠지. 아직 확률을 안 배웠다 하더라도 전사건이 나올 확률은 주사위를 던졌는데 1부터 6 중에 눈이 하나 나올 확률은 당연히 뭐 6분의 6, 100분의 100이겠죠. 그래서 전사건은 일어날 확률이 1이다. 일단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거야. 근원 사건이라는 거죠. 근원 사건. 사건 중에서 이 64개의 이 사건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사건. 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사건을 근원 사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겨나는 사건이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는 뭐 여기 있던 1이라는 이런 사건은 뭐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근원 사건 두 개를 합쳐서 부른 거지. 그러니까 새로 만든 사건이다 볼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몇 가지 사건이 가능하냐?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본능적으로 근원 사건의 개수를 세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6개라고 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런 경우의 수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1 또는 2가 일어날 사건은 이 원소의 개수, 이게 일어날 사건은 원소의 개수 6개.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편의상 경우의 수라고 이해해도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부른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경우 맞아.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할 때 그런 경우는 몇 가지일까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우리가 핵심이잖아.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의 핵심은 빠짐없이 세는 거죠. 빠지면 안 되겠지 당연히. 빠짐없이. 그 다음에 뭐 중복이 돼서는 안 되지. 중복되지 않게 세는 게 경우의 수 핵심이고, 자, 이런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게
다 들어보셨겠죠. 수형도라고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는 거지. 자, 예를 들면 1, 2, 3이라는 세 장의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세 장의 카드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를 한번 찾아보시오. 그러면 단순 무식하게 그리는 거지. 자, 1로 시작하는 애가 2, 3, 3, 2, 2로 시작하는 애가 1, 3, 3, 1, 3으로 시작하는 애가 1, 2, 2, 1.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구나 이렇게 세는 게 수형도를 이용한 방법이라면 수형도보다는 좀 더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규칙성을 찾아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합의 법칙, 그 다음에 곱의 법칙. 자,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세는데 그런 사건들은 더하면 되더라. 그냥 뭐 다 일일이 세지 말고 더하라는 얘기야. 지금처럼 뭐 1이 2개, 2가 2개, 3이 2개니까 더하면 6개네. 이렇게. 곱의 법칙은 그런 어떤 사건들은 경우의 수를 세는데 다 일일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곱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곱의 법칙으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100의 자리에 올 숫자, 10의 자리에 올 숫자, 1의 자리에 올 숫자 이렇게 가지수가 있겠죠. 자, 100의 자리에 올 가지수는 저거 3개 중에 하나가 와. 그리고 2개 중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 오겠지. 자, 이럴 때 이렇게 곱하면 바로 저기서 구하는 것과 똑같은 6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합의 법칙은 더하겠다는 얘기야. 자, 이거는 절대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김밥 2종류와 라면 3종류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둘 중에 하나만 사 먹어야 돼. 먹고 싶어도. 그래서 내가 분식집에 가서 지금 가진 돈으로 김밥 또는 라면을 먹고 싶다고. 절대 둘이 동시에 먹을 수가 없어. 그럴 때 가지수는 당연히 뭐 5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겠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합의 법칙. 근데 돈이 많아. 배도 많이 고프고. 자, 그럴 때 김밥도 먹고 그리고 그러니까 곱의 법칙은 거의 동시야. 거의 동시. 연속하여 이어서 느낌적으로 뭐 그리고 이것과 저거 그러니까 and 얘는 오와 또는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이 들어갔을 때 경우의 수를 셀 때는 곱하자는 얘기야. 이것도 수용도를 그리면 뭐 김밥 1번에 김밥 2번에 라면 1번, 라면 2번, 라면 3번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라면 1번, 라면 2번, 라면 3번. 그러나 좀 바보 같은 짓이지. 그냥 2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는데 이걸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한 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고등수학 중학교 때는 이제 따로따로 물어볼 수 있지만 고등수학의 대부분의 문제는 아마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짬뽕해서 물어보는 경우의 수가 뭐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자, 일단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럼 먼저 항상 우리가 제일 먼저 나도 모르게 하는 일이 경우를 나누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다. 자, 나눈다라는 게 뭐야?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런 의미겠지.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합의 법칙의 적용을 시키게 돼. 합의 법칙의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세는 데 있어서 뭐 이것처럼 여기 자리 여기 자리 여기 자리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하겠죠. 자, 곱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우리 이미 수학하에서 배운 뭐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있죠. 순열과 조합. 자,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다 곱의 법칙의 대표적인 예야.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자, 그럼 순열과 조합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뭐 어차피 수학하에서 한 번씩은 다 배우셨던 내용이니까. 자, 순열이라는 거는 자, NPR이라 쓰고, 그죠? NPR이라 쓰고, 자, 요거의 의미는 N개 중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그 R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는 편한 방법을 저렇게 공식화한 거죠. 기호화한 거야. N개 중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한다.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던, 자, 20명이 있습니다. 우리 학급에 20명. 자, A반 20명 있는데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고 싶어. 그 경우의 수는
자, 먼저 고배 법칙에 적용을 시켜봐야죠.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 20명이 있어. 그리고 부반장도 뽑아야지. 그러니까 반장이 한 명 나갔으니까 19명 중에 선택할 수 있겠지. 그리고니까 뭐 고배 법칙에 적용을 받아서 곱하기를 해주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런데 NCR이라는 거는, 자, 조합이라는 거는 N개 중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야. 그냥 뽑기만 하는 거지. 그들에게 순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얘는 뽑은 애들에게 순서를 주는 거지. 순서를 부여한다고. 얘는 그냥 뽑기만 해.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게 막 모여있는 거잖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모여있게 나누겠다는 얘기야. 그죠? 두 그룹으로 모여있게 나누겠다. 그러면 얘들은, 자, 그러면 여기 뽑아가 NCR이잖아. 여기 뽑겠지. 이렇게 N개 중 R개를 뽑아. 여기까지가 NCR인데 그 R개를 순서 있게 나열한 게 P라고. P 순열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배웠었죠. 자, N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N명을 또는 N개를 순서 있게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N부터 시작해서 계속 곱하잖아.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래서 3, 2,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거, 이걸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르죠. N 팩토리얼. 계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팩토리얼이라고 많이 부르고 주로 줄여서 팩이라고 부를 거야. N팩. N팩은 N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20명이 있었다. 20명을 줄 세우는 방법은 맨 앞에 20명이 가능하고 두 번째 자리에 19명 가능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겠죠. 자, 이 N 팩토리얼이라는 게 이렇게 고배 법칙의 적용을 받아서 계산을 하는데, NCR과 NPR은 이런 관계가 되겠지. 자, NCR은 N개 중 R개를 뽑는 거라고. 근데 그 R개를 다시 순서 있게 나열하니까 곱해야 되겠지. 뽑아서. 그리고 연속해서 이어진 행동이잖아. NCR에다가 R개를 뽑은 거를 다시 순서를 나열하니까 R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NPR이 된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NCR을 구할 때 NPR을 구해서 R팩으로 나눠도 되겠죠. NCR을 구할 때 R팩으로 나눠도 된다. NPR을. 자, 그래서 N개 중 R개를 뽑는 경우, 자, 예를 들면, 자, 쟤는 뽑는다. 즉 분류만 하겠다니. 분류. A 집단과 B 집단으로. 자, 10명 있어. 10명 중 2명을 뽑아. 10명 2명을 뽑으면 몇 명이 남겠어? 8명이 남겠지. 그러니까 둘과 8로 분리하는 거야. 근데 10명이 있는데 8명을 뽑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2명이 남겠죠. 그러니까 뭐, 얘는 10명 중 2명을 뽑는 거나 10에서 1을 뺀 나머지 8명을 뽑는 가지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NCR은 NC하고 여기서 여기를 뺀 숫자랑 계산 방법이 같습니다. 그래서 10C 8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10C가 얘는 곱해지는 숫자가 8개고 곱해지는 숫자가 2개잖아. 그러니까 저게 훨씬 편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순열은 뽑아서 순서를 주는 거야. 뽑아서 순서를 줘. 순서를 부여하는 거고, 그냥 조합은 뽑아서 끝. 뽑는 경우의 수. 뽑기만 하면 조합이다. 조합은 둘로 분류, 물론 이제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두 그룹으로 분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정리할 건 이제 순열과 조합과 계승의 관계. 자, 이제 중명 문제 같은 데서 우리가 많이 썼었죠. 자, NPR이라는 거는 N부터 시작해서 R개만큼 곱해 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R개만큼 곱해야 될 건데, 여기 이제 N에서 뭘 뺄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두 번째 항일 때 1을 빼잖아. 두 개일 때 1을 빼. 세 개일 때 1을 빼. 그러니까 R개를 곱하면 R보다 1 적은 숫자 이렇게 빼겠지. 자, R보다 1 적은 숫자를 빼면 여기까지가 NPR인데, 자, 얘를 뭘로? 팩토리얼로 고치기 위해서 그 다음 숫자인 N-R부터 이렇게 3, 2, 1까지 이렇게 곱하자고. 자, 분자에다 곱했다 생각하고 분모도 다시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자, 그러면 NPR이 뭐가 되냐면, 자, 여기가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갔으니까 N 팩토리얼 이렇게 고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분모는 N-R부터 시작했으니까 N-R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우린 뭘 할 수가 있냐면, 자, NPR을 팩토리얼로 고치고 싶으면 앞에 거 팩토리얼을
앞에서 뒤에 뺀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자, 앞에 있는 숫자 팩토리얼을 앞에서 뒤에 걸 뺀 숫자 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실제 계산은 이렇게 차근차근 곱하는 게 더 편하지, 팩토리얼을 고치는 거는 주로 어떤 증명 같은 거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을 좀 하나, 이 팩토리얼 같은 거 쓰려면 약속이 필요하죠. 자, n이 r과 같아진다면, 자, 만약에 n이 r과 같아진다면 여기가 0이 되겠지. 그지? 자, 0이 되니까 0 팩토리얼은, 자, mpn이 되겠지. mpn이 n 팩토리얼이잖아. 그죠? mpn이 n 팩토리얼, n개 중 n개를 뽑아 순서있게 나열하는 n 팩토리얼이 npn과 같은 경우가 되겠지. 자,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로 약속. 그 다음에 n개 중 0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세우는 경우는 없겠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로 약속. 또 마찬가지로 nc0도 1로 약속. 자, 주의할 거는 ncn이라는 거는 n명 중 n명을 다 뽑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뽑는 거 한 가지다. 요걸 좀 헷갈리시면 안 돼. 요걸 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순혈과 조합을 복습을 잘 하셔야 이제 여러 가지 순혈들을 이어서 공부하고 순혈과 조합의 혼합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